계속합니다. 29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시세 차익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자, 이게 투자부동산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냥. 자, 얼마에 샀느냐. 취득원가 8만원.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됐느냐. X1년 말에 6만원이 됐고요. 자, X2년 말에는 X2년 말에는 8만원으로 평가. 자, 중요한 거. 자, 이 투자 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하면은 이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익이 없잖아요. 자, 내가 8만원에 샀는데 6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2만원 손실. 자, 6만원이 8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만원 이익. 이러면 되지. 감가상각 해봐야 평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니까 전혀 감가상각에 실익이 없는 거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랬으니까 2만원만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간단하죠? 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합격은 X1년 초에 임대수익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한편 X1년도 말 동건물의 공정가치는 240이래요.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투자부동산을 원가 모형으로 간대요. 원가 모형으로 가면은 이때는 감가상각을 해줘야죠. 그래서 자, 우선 얼마에 샀느냐. 200에 샀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0. 정액법으로 상각한대요. 그러면 1년에 40만원씩 감가상각이 되겠죠. 자, 따라서 1번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면 X1년도 감가상각비는 40만원이 되는 거죠. 원가 모형이라는 것은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200에 샀다가 다음 연도에는 160, 그 다음 연도에는 120 이렇게 가는 게 원가 모형. 그런데 공정가치 모형으로 간대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자, 그대로 아까처럼 얘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얼마에 샀어요? 200. 그랬다가 X1년 말 동건물의 공정가치가 240이 됐네. 그러면 자, 40만원의 평가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0만원 이익. 자, 2번. 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X1년도에 감가상각비 안 한다니까. 공정가치 모형을 사용할 때는 감가상각 안 하니까 2번이 바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번.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X1년도의 평가이익은 40이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40만원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은 안 가요. 이 투자부동산은 무조건 당기순이익에 반영. 그래서 맞는 답은 2번만 틀린 거죠. 자, 31번. 주식회사 합격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정가치 모형을,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여 후속 측정을 하고 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X3년도 후속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냐. 자, 우선 건물은 투자부동산인데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으로. 자, 얘는 투자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얼마에 샀느냐? 100만원에 샀다가 자, 120이 됐죠? 그랬다가 도로 11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20만원 이익. 자, 여기서는 10만원 손실. 그러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자, 토지는 유형자산인데 자, 얘는 뭘로 평가한대요? 재평가,
뭐형으로 평가한대요? 그러면 500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됐느냐? 475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505만 원이 됐네요. 그러면 얘는 자 재평가 모형이니까 500만 원이 얼마가 됐어요? 자 475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얼마가 손실이야? 25만 원이 손실이 된 거죠. 자 25만 원 손실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늘어났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25만 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 잘 봐요. 자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를 했을 때 평가 손실 요거는 당기순이익에 반영이죠. 자 당기순이익에 반영합니다. 그랬다가 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25만 원만큼은 요거는 당기순이익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만 원인가요? 자 5만 원. 자 플러스 5만 원. 요거는 이제 기타 포괄로 가야죠. 자 이렇게 반영. 그러므로 자 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요거 여기서는 10만 원 손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5만 원 이익이네. 그러면은 자 15만 원만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로는 5만 원이 플러스 되겠죠. 자 그래서 3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자 투자부동산까지 정리를 모두 했습니다. 자 부채. 자 부채에서는 뭐 233페이지에 자 부채란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 다음에 현재의 의무고 자 미래 자원이 유출됨으로써 이행되는 것을 우리는 부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자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의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 이것은 충당부채다. 그러니까 충당부채하고 자, 우발부채를 잘 판단하면은 우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얼마가 될지 자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냐. 자,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느냐.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서 자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얘는 충당부채가 되고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은 높고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대요. 그러면 이때는 우발부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대요. 그럴 때는 우발부채. 자, 우발부채. 그리고 이제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 발생 가능성이 희박할 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 충당부채로 인식하면 된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발 자산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발 자산은 그냥 이 두 가지죠. 요거는 발생 가능성이 자 발생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발생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 이때는 이제 우발부채가 되는 거죠. 아 우발자산. 그 다음에 여기도 우발자산. 자 발생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요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충당부채, 이거는 부채예요. 이거는 부채고, 자, 요거 세 개는 자, 부채 아니죠. 이거는 주석으로만 공시. 자, 주석 공시예요. 그리고 얘는 자산이 아니라 얘도 주석에만 공시하면 돼요. 자, 주석 공시. 자, 요 개념만 잘 정리를 해 두시면은 이론 문제 어떤 게 나와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235회 금융부채. 자, 밑줄 그세요. 자, 금융부채.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그거를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성 의무, 요거를 우리는 금융부채라고 한다. 따라서 금융부채는 자, 주의할 게 뭐예요? 계약에 의하지 않으면은 금융부채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의무가 있는 자, 법인세, 자, 이런 것들은 금융부채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받은 돈 있죠? 선수금. 자, 이런 것들도 금융부채가 될 수 없습니다.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이런 것들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제외 항목 있죠? 왕별. 자, 금융부채에는 매입채무나 미지급금, 차입금과 사채가 들어가고, 자, 금융부채에서 제외되는 것은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관련, 그리고 충당부채, 이런 것들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채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뭐 간단하게 모든 문제가 장유유서 안에서 패스. 자, 넘어갑니다. 자, 238. 1번 X1년 12월 말일 주식회사 한국에서 발생한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X1년 말 재무상태표상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 거. 이번에는 금융부채가 아니라 그냥 부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1번 거래처로부터 원재료 10,000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은 매입채무로서 부채죠. 자, 제품 보증에 대한 충당부채를 10,000원 설정하였다. 충당부채는 부채죠. 자, 사무실을 임대하고 12개월분 임대료를 미리 받았대요. 그러면 선수수익이니까 부채죠. 이게 금융부채를 물어볼 때는 안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그냥 부채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 확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보통주를 발행하였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되는 거지 부채가 아니죠. 따라서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자, 첫 번째 원재료 산 거 10,000원, 충당부채 10,000원, 그 다음에 12개월분 임대료 20,000원 하여 자, 40,000원이 자,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2번 다음의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할 때 대변에 유동부채로 분류할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1번 상품을 50,000원 외상으로 매출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서 유동자산이죠. 자, B 현금을 100,000원 차입하고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니까 해당되죠. 그래서 자, 단기 차입금이 100,000원이 됩니다. 자, 영업용 차량을 500,0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이니까 자산이죠. 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100,000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선급금이니까 자산이죠. 자, 마지막 상품을 주문받고 자,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어요.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이죠. 그래서 답은 요거 2개. 그래서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B와 E만 된다. 자, 3번 다음 중 금융부채에 속하는 거. 자, 너무 쉽죠. 매입채무하고 사채.
선수금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예수금 안 되는 거죠. 미지급 법인세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가다. 자, 문제 4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말 금융부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역시 자, 금융부채로 자, 처리할 수 있는 거. 자, 3월 1일 날 은행에서 현금을 100원 차입하였다. 자, 차입금은 금융부채죠? 100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 A에게 자, 내년 초 신제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미리 현금을 50원 수령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선수금이니까 안 되죠? 자, 왜냐하면은 자, 금융자산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선수금은 재고자산을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선수금은 절대로 금융부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은 절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7월 1일 날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네요. 그러면 지급어음은 매입채무니까 200원. 자, 거래처 C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다. 차입금이죠? 자, 300원. 자, 사무용 비품을 구입하고 자, 500원 중에서 100원은 어음으로 발행하고 자, 나머지는 뭘로 발행했습니까? 자,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500원. 그래서 자, 금융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 요거 다 더하면 1100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5번. 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자, 1번.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하여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자, 과거에 자, 발생한 것으로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할 때. 2번.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충당부채가 되죠. 자, 3번.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전혀 관련하고 미래 행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3번이 X. 자, 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죠. 자,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충당부채예요. 자, 5번.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죠. 그래서 5번에서 틀린 답은 3번. 자, 6번. 자, 충당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 2, 3, 4는 쭉 읽어주시고요. 자, 5번. 예상되는 자산 처분 이익은 절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1번.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이지만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고 주석으로만 기재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부채고 우발부채는 주석이에요. 자, 2번.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가 아니라 세전 이율이 돼야 된다. 2번 바로 X. 자, 그 다음에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자, 4번.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예상되는 자산의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자산의 처분 이익은 충당부채를 고려할 때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7번에서는 2번만 틀렸습니다. 자, 8번. 자,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죠.
그 다음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은 절대로 충당부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자, 미래의 예상 손실, 자, 또는 예상 이익, 이런 것들은 자, 충당부채와 전혀 관련이 없다. 자, 당초에 충당부채에 관련된 지출 이외에 대하여도 자, 해당 충당부채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되는 것만 해야죠.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충당부채다 그러면은 뭐 판매보증 충당부채 이런 걸 세웠어요. 그러면 나중에 AS를 해줄 때만 써야지 딴 거에다가 그걸 갖다 쓸 수는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3번 자, 당초에 충당부채에 관련된 지출 이외에는 해당 충당부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은 맨날 똑같은 지문이죠. 자, 9번도 자, 요것도 역시 요거 박스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에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요거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충당부채가 된다. 2번이죠. 자, 10번. 자, 다음은 X1년 말 주식회사 대한과 관련된 자료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금액으로 오른 거. 자, 그럼 이제 어느 게 우발부채로 가고 어느 게 충당부채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면 되죠. 자, 주식회사 대한은 상표권 침해 소송의 피고로 계류되었어요. 그 다음 만약에 패소한다면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은 9만 원이래요. 근데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대요. 그러면 그때는 우발 채무가 되겠죠. 자, X1년도 경품 충당부채는 없는데 X1년 말 향후 경품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가 6만 원 나왔네. 그럼 얘는 충당부채. 자, 기말 현재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6만 원이다. 이거는 자, 손실 충당금을 세우는 거는 충당부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4번. 자, 해양 구조물의 내용 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 공사 비용으로 추정되는 지출액의 현지 금액은 15만 원이다. 그럼 이것도 복구 충당부채. 그래서 21만 원은 충당부채가 되고, 자, 그다음에 9만 원. 9만 원은 우발부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시면 끝. 자, 11번. 주식회사 합격은 제품을 구입한 후 1년 이내 발생하는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제품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X1년도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한다면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되면 40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된대요. 자, 과거 경험률에 따르면 70%는 결함이 없고 20%는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하며 10%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다고 한대요. 그러면 X1년도 자, 판매보증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 이건 뭐 자, 국어 시간이네, 국어 시간. 문제를 잘 읽으시면서 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판매된 제품에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한다면 10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한대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거 경험률에 따르면 70%는 결함이 없고 자, 20%는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한대네.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하면 자, 10만 원에 20%니까 2만 원이 충당부채로 인식돼야죠. 자, 그 다음에 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40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하는데 10%가 치명적 결함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40만 원에서 10% 하면은 4만 원이네. 그래서 결국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6만 원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읽으면 그러면은 답이 보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12번.
주식회사 합격은 X1년 1월 1일 날 신상품의 판촉 캠페인을 시작했고 각 신상품의 상자 안에는 쿠폰 한 매가 동봉되어 있고 쿠폰 4개를 갖고 오면 100원짜리 경품을 제공한대요. 자, 주식회사 합격은 발행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X1년 중 판촉 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이제 우선 하나씩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몇 개를 판매했느냐? 600상자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상자 안에는 쿠폰 하나가 동봉되어 있으니까 쿠폰은 600개가 발행이 됐죠. 그런데 자, 쿠폰을 4매 갖고 오면 100원씩 경품을 제공한대요. 그러면 자, 요거를 4매로 나눠주면은 경품은 150개 이렇게 들어가야죠. 근데 그 중에서 교환 청구된 경품이 240매래요. 그러면 60개는 나갔네요. 자, 60개가 나갔으니까 그러면은 90개가 더 발생할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일단 자, 단기에는 자, 경품비가 얼마냐? 요거죠. 150개가 요게 150개가 하나에 얼마씩이라고 그랬나요? 자, 100원짜리 경품. 근데 중요한 게요. 이 150개 중에서 회수 가능한 거는 50%만 회수가 된대. 그러니까 요거는 75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당 100원이니까 경품비는 7,500원이 경품비가 되는 거죠, 이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쿠폰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다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소비자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지. 그래서 자, 발행된 쿠폰 중에서 50%는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출된 걸 뺀 게 경품 충당 부채 잔액인데, 자, 우리 아까 몇 개가 나갔어요? 자, 60개가 나갔네. 그럼 여기서 60개가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15개가 되고 15개가 100원씩이니까 자, 경품 충당 부채 잔액은 1,500원이 남아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경품비는 7,500원이고 남아있는 경품 충당 부채는 지출한 나머지니까 1,500원이 경품 충당 부채로 남는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13번. 이것도 똑같아요. 자, 주식회사 합격은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판매액의 2,000원마다 한 장의 경품권을 교부하고 있다. 그리고 경품권 2장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경품용 제품 1개를 제공하고 있고 경품용 제품은 개당 400원에 구입하였고 교부된 경품권 중 70%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자, X1년 말 경품 충당 부채가 2만 원이라면 자, 남아있는 경품 충당 부채 잔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우선 이번에 매출한 게 얼마야? 480만 원이 매출됐죠? 자, 480만 원을 매출했는데 자,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2,000원, 판매액 2,000원마다 한 장씩. 그러면은, 자, 2,000원으로 나눠주면, 자, 480만 원을, 자, 2,000원으로 나눠주면, 자, 2,400매가, 자, 경품이 발행이 됐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70%만 회수된대요. 그러면 자, 2,400매 중에서 30%는 안 갖고 와요. 그러면 70%니까 1,680매가 회수될 거로 기대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합격용 경품용 제품은 개당 얼마야? 400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수된 게 얼마 있어요? 1,200장. 그럼 1,680에서 1,200장이 회수가 됐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480매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경품권 2장을 갖고 오는 고객에게
경품을 하나 주네. 그러면 다시 또 둘로 나눠야죠. 그러면 240개가 되겠네요. 240개. 그러면 240개는 하나에 얼마씩이야? 400원씩. 그러면 4, 8, 4, 4, 16 얼마 돼요? 9만 6천원이 자 계산이 됐는데 원래 얼마 있었어요? 2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더해주면 11만 6천 원이 경품 충당 부채의 잔액이 될 거다. 알고 보면 쉬운데 처음에 이 계산하기까지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거 찬찬히 정리를 해 두시면은 아주 쉽게 정답 자 11만 6천 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 경품 충당 부채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사채 제일 쉬운 거 14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100만 원의 사채를 발행하였고 자 유효이자는 5% 자 사채 발행비는 6만 원 자 사채의 발행으로 유입된 현금 얼마냐 자 이거는 우리는 항상 사채를 발행할 때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액면의 현재 가치,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 그러면은 자,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 그다음에 액면 이자는 100만 원에 대하여 연 7%니까 7만 원이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평가계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런데 액면은 원금 이론의 평가계수고 액면 이자는 이자가 반복되니까 연금의 평가계수가 되죠. 위에 거는 정상연금, 여기는 연금, 여기는 원금. 그러면 여기에는 자 시장이자율이 5%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할인율 7%는 죽여버리세요. 언제나 요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뭐에 대한 시장이자율에 대한 현재 가치표를 곱해야 돼요. 그리고 자 액면은 원금 이론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0.8638 여기가 0.8638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자 2.723이네. 기간은 3년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요 금액이 86만 3,800원이고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7만 원 곱하기 2.7232 그러면은 얘는 19만 624원 요게 발행가액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863800 그러면은 105만 4,424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회사는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대변의 사채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들어와요? 105만 4,424원이 들어오면 자, 여기서 뭐가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죠.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544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발행 당시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를 발행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사채를 발행하는 비용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데 사채를 발행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 발행 비용은 발행 금액에서 죽여버려야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채의 발행 비용이 6만 원이 되네. 그러면 여기서 6만 원이 적게 들어와요. 그러면 105만 자 105
4424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6만 원이 나갔네요. 그러면 현금은 994424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오히려 100만 원의 사채를 자 994에 발행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5576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채의 발행으로 유입된 현금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994424가 들어오게 된다 이 소리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사채 발행비를 고려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사채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자, 넘어갑니다. 15번. 자,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자, 사채의 표시이자는 사채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 계산에 사용되는 게 표시이자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어이 참, 이봐요. 맨날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봐요. 자, 조금 아까 우리 사채를 얼마에 발행했느냐? 994424에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994424에 발행하면 자, 여기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5,576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또 뺀다? 웃기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채는 액면가액에서 100만 원의 사채에서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5,576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행가액이 994424 이렇게 돼야지. 그러므로 자, 거기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사채 발행비는 발행 금액에서 차감했죠. 자,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할 때 자, 우리 이제 이것만 잘 정리해 봅니다. 자, 시장이자하고요. 그 다음에 표시이자가 있어요. 자, 시장이자가 크면 할인 발행이고 같으면 평가 발행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이자가 더 큰 경우 자, 이 경우에는 할증 발행이 된다. 언제나 시장이자가 더 클 때 할인 발행된다라는 거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채의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보다 낮다. 유효이자가 시장이자잖아요. 그러면 시장이자가 표시이자보다 낮다. 그러면 이거죠. 자, 시장이자가 표시이자보다 낮으면 할증 발행이 되고,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사채가 사채 발행자가 사채 만기일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 그건 당연히 자, 이봐요. 얼마에 발행했어요? 994424에 발행했어요. 만기에는 100만 원 갚아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갚아야 될 금액이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정답. 자, 16번은 이제 알아서 해주시고, 자, 17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액면 10만 원의 사채를 자 95026에 발행하였고 X3년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 자, 요거는 자, 저하고 공부하셨으면은 장유유서 모르시면 저한테 배운 분이 아니죠. 자, 장유유서 안에 자,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사채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럼 여기는 얼마에 발행했어요? 95026 여기 95026에 발행. 그 다음에 유효이자는 10%.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8%. 그럼 여기는 9,503원, 여기는 8,000원, 그러면 1,503원. 그
그러면 여기는 96529. 자, 이게 X1년인데 X3년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이야. 그러면 이게 한 년 더 해야죠. 그러면 9653 8,000원. 그러면 1653. 그러면 여기에 1653. 그러면 98182. 자, 요거죠. 요게 답이지. X3. X1, X2, X3이니까 정답은 9818. 얘가 자, X3년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이 된다. 너무 쉽잖아요. 넘어갑니다. 18번. 자, 주식회사 대안은 자, 역시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요것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고 자, 얼마에 발행했느냐? 9503. 자, 그 다음에 시장이자는 10%. 그 다음에 표시이자는 8%. 그럼 얘는 950원, 800원, 150원. 그러면 150원이 일로 오면은 9653. 자,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X1년 말 재무상태표상 사채의 장부금액은 나와 있네요. 9653. 자, 그 다음에 X2년도에 이자 비용은 얼마냐? 그럼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X2년 말 장부금액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965가 될 거고 800원이 되면 165원. 그러면 얘가 1로 넘어가면 9818 되겠네요. 그러면 965와 9818 찾으면 되죠. 근데 뭐야 이건? 그거하고 요거를 더하래 그냥.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금액이 얼마냐? 자, 그러면은 9818 플러스 965 더해주면은 얘는 1783원. 자,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19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다음과 같이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을 67만 5천 원 조달. 자,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11%. 자, 주식회사 합격은 자, 사찰인 발행 차금 상각의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대요. 이 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합격이 앞으로 5년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냐? 어휴, 이거 뭐 해야 돼요, 이거? 자, 문제는 자, 얼마의 사채예요? 50만 원의 사채를 67만 5천 원에 발행. 그 다음에 표시이자는 18%.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은 11%.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뭐 몇 년 안 돼? 5년이야, 5년. 그러면 67만 5천 원 곱하기 11% 하면 여기는 74250. 자, 여기는 50만 원이니까요. 자, 9만 원. 그러면 여기가 15,750원이 이번에는 환입이 되죠. 그럼 15,750원을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얼마야? 67만 5천 원에서 15,750원을 빼면 여기는 659250. 자, 요거에 11% 곱하기 11. 그러면 여기는 72518. 그럼 여기는 9만 원. 그러면은 자, 9만 원에서 72518. 그러면 여기는 17482. 그러면 또 17482를 빼요. 그러면 659250. 그러면 여기는 641768. 이래가지고 이거 몇 번 하면 돼요? 5년. 근데 시험 끝났죠? 이거 풀다가 시험 시간 끝. 완료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이거 얼마의 사채를 얼마에 발행한 거예요?
50만 원의 사채를 67만 5천 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이 17만 5천 원은 앞으로 상환기간에 걸쳐서 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년 지나면 딱 5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매년 얼마의 이자를 줍니까? 9만 원씩 이자 주잖아. 그러면 액면 이자 9만 원 곱하기 5년이면 얼마야? 45만 원에서 요거 빼면 되죠. 자, 17만 5천 원 빼면 자, 45만 원 마이너스 17만 5천 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만기까지 줘야 이자의 합계는 27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정답은 자,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자, 시험 이거 풀다가 시험 끝나는 거고.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먼저 50만 원의 사채를 67만 5천 원에 발행했으니까 요게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에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줘야 하는 현금 이자는 45만 원. 거기서 할증 발행을 빼면 요게 정답. 그리고 만약에 할인 발행을 해요. 할인 발행할 때는 자, 이때는 액면 5년간의 액면 이자 플러스 이번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더해 주면 되고, 자, 할증일 때는 액면 이자에서 빼면 되는 거고. 다시 자, 할증일 때는 액면 이자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요거 마이너스 하는 거고, 자, 할인 발행일 때는 액면 이자에다가 할인 발행 차금을 더하면 그게 만기까지의 이자 총액이에요. 자, 그것만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다 해결이 되죠.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